네, 돈이 흐르는 스토리 돈맥을 좀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청약 통장만 들고 점수가 안 돼서 그냥 멈춰 계셨던 분들 꽤 있으시죠? 4월 1일부터 이 주택 청약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개편이 됐습니다. 과연 청약 시장을 떠났던 2030이 돌아올지 업계가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특히 바로 오늘인데요. 서울 동대문구 휘경 이문 일대에서 1순위 청약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발빠르게 움직여서 전략을 좀 세워볼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이 주택 청약 가점제와 또 추첨제에 대해서 그 개편안 자세히 들여다볼 텐데요. 투미 부동산 컨설팅 김지경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4월 4일 바로 오늘인데요. 네, 이문 휘경 뉴타운에서 1순위 청약이 있습니다. 네, 청약하실 분들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할 텐데 오늘 몇 시까지일까요? 네, 바로 오늘 5시 반까지 청약홈에서 1순위 청약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들어가도 괜찮을지 판단을 좀 해보기 위해서 이 이문 휘경 뉴타운 위치와 사업 개요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기본적으로 동대문구 이문동 휘경동 자체는 이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문 휘경 뉴타운 다 합산하게 되면 무려 13,000세대의 대단지가 되게 되고요. 네. 여기서도 오늘 일반 분양을 진행하는 게 바로 휘경 3구역. 휘경자이 디센시아입니다. 2025년도 6월 달에 입주 예정이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미래의 신축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4월부터 1순위 자격이 좀 바뀌어서 가점자 또 유주택자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개편이 된 건지 가점자와 추첨제 비율이 어떻게 달라진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2022년도 10월 달에 청약에 대한 가점제 발표를 했어요.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겠냐라고 했었을 때 아무래도 아나운서님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었을 거예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청무피사라든가 뭐 아니면 선당 후곰이라든가 네. 이런 표현. 지금이랑은 조금 이제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들도 있지만 사실 이전에 그런 의견들이 있었던 이유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당첨 자체가 잘 안 됐잖아요. 저급전자들이 뭐 청약을 넣었나 해가지고 당첨이 됐었을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 안 되니까 돼봤자, 넣어봤자 아무 소용 없는데 하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넣어봤자 되지가 않는다라고 하다 보니까 야, 뭘 고민하냐. 일단 넣어서 당첨되고서 고민해라 라는 얘기까지도 있었었는데요. 네. 그렇게 얘기 나왔었던 이유가 종전에는 이제 규제 지역 기준으로 보았었을 때 85제곱미터 이하,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33평형, 국민평형 기준으로 보았었을 때 이렇게 33평형, 25평형 청약을 넣으려고 했었을 때는 가점제가 100%였습니다. 네. 이 말인즉슨 내가 무주택 기간이라든지 청약통장 납부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세대원이 많다든가 해서 가점들을 쭉 차곡차곡 쌓게 되는데 이제 높게 가게 되면 이제 70몇 점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서울 청약 같은 경우는 뭐 가점이 뭐 40점대, 50점대 가지고서도 넣지도 못했었어요. 네. 보통 당첨권역 커트라인 나오는 거 보면 60점대가 다 넘어가야 그나마 당첨이 가능했고 네. 안 좋은 타입이라든가 이런 애들만 이제 간혹 뭐 한 50점대 커트라인 나오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뭐 의미 없는 거 왜 하냐 이런 말이 그쵸. 나올 정도였는데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그런데 그 전에 이제 말의 의미를 좀 제대로 알아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아까 가점 비율이 100%는 얘기했잖아요. 네. 그럼 전체 100세대를 분양한다라고 하면 가점이 높은 순으로 가다 쭉 내림차순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개편안이 어떻게 되느냐? 추첨 비율이 생기게 돼요. 이게 정확하게는 이번에는 그동안 이제 85제곱미터 이하와 초과만 있었는데 이번에 한 단계가 더 생깁니다. 59제곱미터 이하, 즉 60제곱미터 이하에서 25평형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도 생기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종전에는 100% 가점으로 갔었던 애들이 이제 60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 기준으로 갔다가 추첨 비율이 60%. 꽤 높네요. 그럼요. 네. 이게 아무래도 특히 뭐 청년층들 같은 경우는 뭐 대형보다는 아무래도 중소형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청년층들을 위해서 25평 같은 경우는 약간 추첨 비율을 좀 더 높이자라는 취지로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능성을 더 열어줬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85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는 추첨 비율이 30%. 그리고 대형 평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다가구 다자녀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추천 비율이 20%입니다. 네, 그래도 추천 비율이 저렇게 있다는 게 그럼요. 네, 예전에는 그건이죠. 추첨이 네. 아예 없다가 이렇게 추천 비율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가점이 낮으신 분들조차도 내가 청약을 넣었었을 때 당첨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게 되면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규제 지역 기준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정확하게 투기과열 지구 기준으로 갔다가 아까 설명드렸는데 지금 현재 규제 지역이 몇 개 안 남았잖아요. 네네네. 강남 3구와 용산 제외하고서는 다 비규제 지역으로 풀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추천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85제곱미터 이하가 무조건적으로 60%. 네. 앞서서 규제 지역이면 60제곱미터 이하가 60%였는데 이제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 85제곱미터 이하가 모두 다 60%고 그리고 85제곱미터 초과 지역이다, 대형 평수다라고 하게 되면 100% 추첨으로 가게 됩니다. 100%요? 네. 오. 즉 가점이 높고 낮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네. 그렇게 되게 되면 일반 분양이 100세대라고 가정했었을 때 예전에는 가점 높은 사람만 다 당첨이 됐었다라고 가정에 되었을 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100세대면 뭐 60세대까지는 추첨으로 하고 40세대만 이제 가점 높은 사람들을 뽑는다라고 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하고는 85제곱미터 이상이면 그냥 100% 추첨. 와, 완전히 달라진 기회가 참 많이 열린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네. 이렇게 청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솔깃해할 정보인데 사실 일전에 13대책에서 다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했다, 청약을 넣을 수는 있었는데 그때랑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걸까요? 네, 여기서 조금 13대책에 대한 규제 완화랑 헷갈려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13대책에서 각종 청약에 대한 규제들을 문재인 정권 이전으로 돌려놓긴 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중도금 대출에 대해 이제 금액 상한이 없어지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청약 넣었었을 때 당첨이 되게 되면 실거주 요건이라든지 전매 금지 요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실거주 요건을 아예 폐지시키고 그리고 전매 금지 자체는 비규제 지역이라고 하면 이제 1년만 있으면 되게끔 이렇게 대폭적으로 완화하다 보니까 이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진다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나운서님이 언뜻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주택자 청약 넣을 수 있다던데 라는 사항은 바로 어떤 것이냐. 이제 무순위 청약으로 넘어갔었을 때 이제 그전에는 지역민들만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청약이라고 하면 서울시 주민들만 청약을 넣을 수 있었고 그리고 무주택자만 청약을 넣을 수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 기준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명 전국 청약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리고 설령 다주택자를 하더라도 청약을 넣을 수 있도록 개편이 되긴 했는데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여기서 1순위 청약 자체 요건은 그대로 있고 그리고 1순위에서 예를 들어 미달이 났다. 예비 순위까지 갔는데도 전체적으로 계약이 안 났다라고 하면 이제 무순위 청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무순위 청약이 전국 청약이자 다주택자 청약을 넣을 수 있다라는 거지 여전히 1순위 청약 자체는 무주택자에 대한 우선권이 있게 되고 그리고 청약을 넣을 수 있다 하더라도 1순위 이제 1주택자까지만 1순위 청약이다. 그리고 지역 거주민이 넣을 수 있다. 이렇게 구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명확하게 알려주셔서 이 청약 자격 요건은 이제 정확하게 파악이 좀 됐는데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 봐서 이 휘경 자이 디센시아가 오늘 청약이잖아요. 오늘 지금 아주 핫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라면 청약에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많이들 좀 헷갈려 하세요. 제가 앞서서 다주택자는 무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다. 이거는 전국 청약도 가능하다라고 설명드렸을 때 여기까지는 그래 무순위는 그래도 서울 거주민들이 먼저 이제 청약된 다음에 남아있는 물건들로 가니까 거기까지는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 1순위 청약 자체는 무주택자만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그럴 수도 있는 게 그전에는 1주택자가 청약을 넣을 수 있다 하더라도 넣는 게 의미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전에는 가점 100%였잖아요. 네. 가점이 낮은 사람들은 청약 넣어도 무조건 다 탈락이다 보니까 넣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게 당연합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죠.
예를 들어서 1순위 청약자 기준 먼저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1순위 청약에 대한 요건은 비규제 지역이라고 하게 되면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1순위 청약 대상자가 되고요. 그리고 주택 기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무주택자 그리고 1주택자까지도 1순위 청약 대상자가 돼요. 그러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니 1순위 청약이 1주택자도 넣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걸 왜 우리가 몰랐었냐라고 하면 1주택자도 1순위긴 하지만 가점이 0점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면 네. 아무리 지금 청약 통장을 넣은 지 얼마 안 된 사회초년생들이라 하더라도 가점이 그래도 뭐 본인 혼자 세대원이라 해도 5점. 그리고 네. 청약 기간에 따라서 또 무주택 기간 산정해가지고 또 뭐 어영부영해도 10점대는 넘어가거든요. 네. 그런데 1주택자 같은 가점이 0점이니까 그 사람들보다도 당첨 확률이 낮은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상 당첨 가능성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근데 지금은 이야기가 조금 달라졌죠. 네. 추첨 비율이 높아지게 되니까 네. 0점이라 하더라도 내가 청약을 넣었을 때 당첨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님께서도 내가 서울 거주자인데 예를 들어 1주택자야. 근데 지금 집이 조금 오래돼서 좀 신축 아파트로 갈아타고 싶어 라고 했었을 때 나는 집이 있으니까 청약 대상자가 아닐 거야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청약에 도전해 볼 수가 있다라는 네. 사실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전 가능하다라는 걸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이문, 휘경, 뉴타운 과연 들어가도 괜찮을지 이쪽 지역에 대해서 입지는 어떤지 분양가는 또 합리적인지 좀 짚어주시죠. 어느 정도인가요? 네, 우선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분양가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5구 타입, 즉 25평 기준으로는 7억 후반대로 나오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33평형 84 타입 같은 경우는 8억 후반대, 9억 후반대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뭐 확장비니 뭐니 생각하게 되면 이제 거의 한 8억에서 10억 선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그러면 여기 동네가 그만한 가치가 있어? 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기본적으로 이문희경 뉴타운 하면 여기가 이미지가 별로 안 좋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사실 그런 동네니까 재개발이 됐다라고도 설명을 해드려요. 기본적인 입지 먼저 보도록 하자면 이제 우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위치하고 있고 이문희경 뉴타운에 이문 1구역, 3구역 그리고 휘경 1, 3, 2 이런 식으로 갖다가 쭉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보게 됐을 때 지금 이 휘경 1구역과 2구역 같은 경우는 이미 입주가 완료되었고요. 이번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즉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는 게 휘경 3구역, 이문 3구역, 이문 1구역이 관리처분 인가가 나서 진행 중에 있고요. 네. 그 이문 4구역 같은 경우는 비교적 최근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13,000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입주할 예정인데 그러면 일단 교통 편의성을 보게 되었을 때 휘경 3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회기역과 외대암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1호선과 경의중앙선 더블 역세권의 입지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용할 수는 있는데 여기에서 장점만 얘기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단점 같은 경우는 해당 지하철 노선이 아무래도 조금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지상철이에요. 네, 교통이 쉽지 않아요, 거기. 네. 네, 제가 대학생 시절을 많이 다녀봐가지고. 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가 막 지상철들 특히 아직도 여기 외대암역 그때 당시 이제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철도가 지나갈 때는 이게 내려갔다가 차단기가 올라갔다 그렇게만 이제 보행할 수 있는 곳이 이제 외대암이기도 하고 회기역 역시도 이제 주변이 다 철도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약간 소음에 대한 걱정들 하실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대학생 때 많이 다녀보셨다 얘기를 해보셨는데 이 일대가 사실 예전에는 특히 이문동 이쪽 동네가 연탄 떼던 동네였었어요. 네, 사실 그 학교들은 성지인데 주변은 좀 개발을 너무 안 해서 어떻게 된 건가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여기 일대를 보게 되면 학교가 우선 뭐 경희대학교도 있고 그리고 외대도 있고 시립대도 있고 그리고 인근에 좀 더 가다 보면 고대도 있고 이제 고대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학생분들이 정말 많아서
사실 이문동, 휘경동 했었을 때 내 그 동네 잘 아는데 네. 그 동네가 그렇게 좋은 동네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오히려 그런 동네들, 연탄대동 동네가 이제 정비구역으로 정비가 이제 되게 되면 사실 달라질 것이다. 이제 신축 아파트 대단지 촌으로 변모할 예정이게 되면 이제는 이제 객관적인 입지만 놓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서울에 아무래도 지금 이제 10억 언더로 청약할 수 있는 단지들을 찾기가 이제 쉽지가 않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 동대문구에 대해서도 이제 향후에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조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투자 같습니다. 가치가 그럼 있을까요? 사실 거기 광릉 승호건도 있고 주변 환경 자연은 참 좋거든요. 그렇죠. 네. 당장 바로 옆에 이제 중랑천도 있습니다. 여기도 아무래도 동부간선 도로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천 접근성이 조금 난해한 부분들도 있었지만 여기 지하화 사업도 추진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일반 분양 갔었을 때 지금 이 가격대가 비싸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단적으로 바로미터로 볼 수 있는 데가 동대문구보다 좀 더 위로 올라가게 되면 성북구가 있거든요. 네. 이제 성북구의 장이 4구역이 일반 분양가 있는데 여기 분양가가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휘경 3구역보다 좀 더 비쌌습니다. 그렇구나. 좀 더 비싸서 진짜 10억 선에 분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완판이 됐어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휘경 3구역 역시도 경쟁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민하기보다는 그래도 서울에 이만한 입지에서 다 나오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돈이 흐르는 스토리에서는요. 달라진 주택 청약 관련 소식 살펴봤습니다. 투미부동산 컨설팅 김지경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